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국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업로드할 동영상은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될 수 있는가 여부하고, 그 다음에 그 탄핵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와 관련성,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제 생각, 전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로 탄핵이 되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건 아무리 잘못하고 밉든 곱든 간에 탄핵은 막아야 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 탄핵이 돼버리면 이제 한동훈 대표랄지 이제 보수가 완전히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돗자리를 깔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라는 제 생각을 먼저 전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걸 그냥 어떤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진실은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제가 마침 탄핵을 지지하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보수가 잘 되기 위해서 이제 대통령이 좀 변화해라, 그런 취지에서 제가 비판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또 너무나 곡해하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탄핵의 말이 지금 노골적으로 나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명태균 씨가 이제 녹취 파일, 그것이 이제 공적 개입이냐 아니냐, 또 이게 위법하냐 하지 않느냐, 또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녹취 파일 하나만 가지고는 탄핵 사유를 삼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추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랄지, 그런 것들이 윤 대통령과 관련됐다, 이런 것들은 이제 민주당이랄지 제3자들이 또 다른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걸 드러내면 모르겠지만, 아직은 초기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걱정되는 측면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앞으로 계속 뭔가를 내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특히 대통령 재임실에 했던 유법사항에 대해서 자기들이 앞으로 계속 까발리겠다는 취지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걸 까발렸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 그리고 이게 다음 대선과 어떻게 연관이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다가오는 11월 2일, 내일이네요. 민주당이 김건희 규탄 범국민 대회를 장외에서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녹취 파일도 사실은 이거 하기 전에, 장외 집회 하기 전에 이제 터트린 거예요. 그래서 지지 세력과 이제 국민들을 모으려고 의도적으로 하면서 이제 탄핵의 불씨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안건힘을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만약에 조기 대선을 가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교도소로 갈 수가 있고, 또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인해서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11월 달에 또 유증교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두 개의 선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힘을 끌어모아서 사법부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탄핵을 해서 조기 대선을 가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방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방탄을 하도 들어갖고 사람들이 아주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또 실감이 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뭐냐면 이제 야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굉장히 재미를 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노하우도 좀 많이 전수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탄핵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야권에서 공격을 하게 되면 정부가 됐건 대통령이 됐건 대통령실이 됐건 대응을 굉장히 못했어요. 아주 아마추어적으로 했죠. 그러면서 문고리 3인 막 나오고 최순실 나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민주당의 야권에 의해서 이제 엎어치기를 당했다, 저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사실 탄핵 안 당할 수 있었어요, 잘 대응을 잘했으면. 그런데 이제 대응을 못해서 탄핵을 당했다고 보고,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이 모양새가 좀 비슷하다. 그때는 최순실, 지금 개명한 최선원 씨라는 비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태블릿 PC가 있었잖아요. 거기 다 담겨져 있었는데, 지금도 상황을 보면 명태균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또 명태균의 녹취 파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또 명태균의 녹취 파일할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그러한 뭐 제스처, 행동들 이런 것들이 많이 담아 있고 또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지금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나갔거든요. 뭐 일부 아주 구구적인 사람들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친윤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지지하는 사람을 저는 주위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지지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실 정권이 버티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지하는 사람도 없고 아마추어적으로 대응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봅니다. 홍준표 대표는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 친한 세력을 향해서 한 줌도 안 되는 간호, 노비라고 얘기를 하고 레밍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의 상황이 틀린 점이 있죠. 어떤 점이 틀리냐면 그 당시는 보수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빼버리면 보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뭐 홍준표 대표 막말의 대명사여가지고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때와 틀린 것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있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 60% 이상의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결국 당대표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뭐 대권의 잠룡도 되고 또 이제 보수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그런 정치적 리더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와 달리 그냥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동훈 대표의 지혜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럼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탄핵을 막는다는 거예요. 탄핵을 막으려면 뭔가 제스처를 취하는 거고 국민의 민심이 완전 탄핵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방법을 취한다. 뭐 제가 그런 얘기 다른 동영상에서 얘기했는데 뭐 대통령 탈당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해법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탄핵을 막는데 이게 잘못되고 탄핵이 돼버리냐 그 시점이 어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고 리스크와 관련해서 제일 민주당이 원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것은 조기 대선이거든요. 왜 조기 대선이에요? 자신의 사고 리스크와 관련된 선고가 나오기 전에 빨리 조기 대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신의 재판 이런 것들을 다 연기하고 결과적으로 선거에 출마할 수 있어야 하는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리고 윤 대통령의 임기를 무사하게 마치면 결과적으로 다음 대선은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다음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정상적으로 대선이 치러지면 출마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결과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당황할 것이고 시간은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편이 아니다라는 거죠. 빠르면 이재명 편이지만 늦춰질수록 이재명 대표 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탄핵이 먼저냐 아니면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선고가 어느 때 있느냐에 따라서 다음 대선의 결과가 판가름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